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전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서진 씨는 네. 인스턴트 음식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네. 이게 좀 끊을 수 없는 매력이 있긴 한데 네, 사실 네. 뭐 트랜스 지방이다, 뭐 이 비만의 주범이다 이런 거 알고 있긴 하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도 삼시세끼를 인스턴트 음식으로 먹었던 경험이 많을 정말요? 정도로 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는 정말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예, 뭐 네. 다이어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이 인스턴트 음식이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까지 초래한대요. 기억력까지 그건 또 새롭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스턴트 식품에는 지방과 또 설탕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섭취가 될 경우 네. 뇌의 기억력이 일주일 만에 급속도로 저하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단순히 이제 노화 때문에 기억력이 좀 저하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또 원인을 찾아내서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래서 건강한 새해를 막기 위해서 새해에는요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기 같은 좀 식습관을 달리하는 방법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네. 잔매거진도요 인스턴트식의 정보가 아닌 여러분께 정말 자연식품과도 같은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잔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인물, 화제의 소식과 함께합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도 함께하실 분들이 계시죠?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피플앤 이슈는 홍쌤과 철수가 전하는 취업학 개론으로 함께할 네. 텐데요. 먼저 홍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 홍기찬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좀 슬픈 소식 많이 접하신 그런 구직자분들도 많으실 듯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년이 목전이니까 좀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국내 취업 시장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돌아온 취준생 철수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는데요. 취업이 된 건 아니고요. 그냥 기분 내려고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아, 새해에는 이 양복을 차려입을 일이 좀 많아지길 저희도 간절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얼마 전이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였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 두 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홍쌤. 가족분과 함께? 저는 저 사트 서적 좀 쓰느라고 집필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도 또 유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 문제집 작성하는 제 입장에서 좀 힘듭니다. 오. 그렇군요. 네. 크리스마스에도 열심히 또 일에 열중하셨군요. 네. 우리 철수 씨는 크리스마스 때 뭐 했을지 궁금해요.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소주와 함께 암종모색 했습니다. 암종모색.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크리스마스의 그 낭만과 기억은 뒤로 하고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네.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고민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고민 상담소 2대의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네. 02845-1901, 1902 2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전문가와 경험자의 입장에서 풀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먼저 첫 번째 고민 역시나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본명을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익명을 요구한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가 고민입니다. 사실 저는 방송이나 공연, 음악 관련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제가 취업에 대해 갑자기 생각하게 된 터라 정보가 많이 없네요. CJ ENM 제작 PD나 공연, 음악 콘텐츠 쪽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은 경력을 쌓고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찾아보고 싶은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오네요.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CJ ENM 말고 어떤 곳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제 진로 정보 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 방송 콘텐츠 쪽으로 예. 취업 희망하는 분들은 요즘 뭐 CJ ENM은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 자기소개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철수 씨가 보기에는 어떤 고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글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작 PD나 공연, 영상, 음악, 컨텐츠 쪽이 들어가고 싶다 하는데요. 네. 근데 PD랑 컨텐츠 쪽은 아예 다른 분야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나 스킬도 전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PD가 되고 싶으시다면 CJ ENM뿐만이 아니라 다른 PD 직군들도 지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깝게 제 친구 존슨이라는 그 친구가 원래 나왔었죠. 네, 그 친구가 예. 원래 PD 직군 지원자였어요. 그래서 CJ ENM뿐만이 아니라
뭐 MBC나 KBS 여타 다른 방송들도 다 지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CJ ENM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송사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PD직 같은 경우는 특수직이긴 하니까 이제 타 방송사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와 동시에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공연이나 음악 콘텐츠 쪽 분야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네, 공연 음악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뭐 중소 기획사들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진짜 스트레이트로 할 게 아니라면 이런 데서 경험을 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뭐 신입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무슨 경력으로 조그만 데 들어가서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그 경력직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진짜로 CJ ENM을 목표로 하신다면 뭐 진짜로 뭐 기업 정보도 많이 얻고 스터디도 하면서 뭐 그쪽을 목표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 존슨이라는 네. 친구는 CJ ENM에 붙었어요? 어땠어요? 그때 최종 합격을 했죠. 아, 근데 입사는 다른 곳으로 하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 다른 취준생들도 그렇지만 이 친구도 CJ ENM에 대한 좀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 좀 입사 전에 많이 알아보니까 그 환상이 많이 깨진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여기랑 비슷하게 좋은 직장이 돼서 거기 선택을 했죠. 그래요. 자, 그럼 취업 전문가 홍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부분의 구직자들 사이에서 미디어 업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CJ ENM이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고시를 제외하고 나면 ENM 외로 여러분들이 좀 대기업의 안정적인 포지션을 이 미디어 업계에서 찾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굉장히 인기몰이 중인 기업이 바로 이 CJ ENM인 것만큼 확실한데 좀 네.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ENM을 직통시켜서 도전하는 그 노력도 계속 있어야겠죠. 그런데 CJ ENM은 제작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자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좀 미디어에 대한 트렌드 세터적인 그런 역량 외적으로도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로 거듭나겠다. 그런 플랜도 좀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첫 그리고 번째. 바로 직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까 철수 씨가 얘기했던 외주 제작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시밭길도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일단 희망한다면 네. 바로 가는 길 외에도 돌아가는 방법도 좀 고려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다른 전략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저 바로 추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 좀 다른 업계도 같이 좀 보셨으면 다른 좋겠어요. 업계. 그러니까 아. 본인이 미디어 업계만 생각한다. 근데 미디어는 이제 마케팅 단에서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는 창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에 대한 활용을 미디어 자체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포지션 외적으로도 마케팅이나 기획단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업체 정도가 같은 좀 타겟으로 높고 같이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요즘 학생들이 미디어에 관심을 네.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나 영화 탓이 큰 것 같아요. 현빈 씨가 PD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이게 너무 어떤 환상이. 환상이 있고 편해 보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수 씨 의견은 어때요? 주변의 경우에 보면 어때요? 뭐 제 주변에서도 제가 이렇게 방송 나오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예.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네. 아무튼 저도 그런 환상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요. 네, 가졌던 환상만큼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뭐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직자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예.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가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공연 시장 규모를 다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저 껌 시장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결국 제조업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돈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은 해결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바로 만나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국립대에서 건축학과 5년제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설계 전공으로 4학년까지 다녔고 휴학 예정입니다. 휴학 이유는 설계에 재능이 없고 이쪽이 워낙 하향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전체 평점이 3.6점 정도 나오고 있고 공모전은 2회 입선 경력이 있습니다. 영어는 토익 700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건설사는 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휴학 1년 안에 필요한 자격증과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1년 동안 준비한다면 다른 직종에서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중견기업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차해서 안 되면 머리 깎고 공무원 준비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신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머리까지 깎고 공무원이 될 네. 준비까지 돼 있다. 이 건축학도에 정말 너무나 간절한 이런 고민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네. 해당 진로 분야가 일단 워낙에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 건축학도들을 만나면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내수 건설 경기가 거의 최악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건설사에서 이제 설계와 관련되는 그 수요가 좀 많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해마다 신입을 채용하긴 하진 않습니까? 네, 물론,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설업의 근간이 현장이다 보니까 설계단보다는 시공단, 현장에서 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더 많은데요. 건축공학이나 토목을 전공했던 친구들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공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설계했던 친구들은 그 윗단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가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해법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플랜 제시하고 싶은데요. 물론 설계도 직통시켜서 도전해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건설 현장에서의 아르바이트나 건설 사무소 현장 경험을 좀 쌓아서 도전할 수 있게 기술직으로 좀 범주를 넓히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다른 영역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자재 영업 필드라든가 SI, 좀 UCT 관련돼서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기술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좀 포커스를 좀 넓혀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예. 고민 내용 중에 여차하면 머리 깎고 공무원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공무원은 차선책으로 삼기에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애초에 그 플랜을 갖고 꾸준하게 준비했던 경쟁자들이 많으니까요. 차선책보다는 여러분들 본연의 목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건축학도의 고민에 대해서 철수 씨 어떤 해법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원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 질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런 차선책만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 젊으신 분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거기 한 번쯤 뛰어들어 볼 만도 한데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건축업은 하향산업이라 싫고 다른 직종을 찾다가 안 되면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공무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이분이 머리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분야인데 이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는 게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술 좀 줄이시고 뭐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네.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신랄한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이제 효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이렇게 밖에서만 이러니까 어때요? 실제로 부모님께. 네, 사실은 뭐 저는 집에 같이 살지만 제 부모님의 얼굴을 잘 못 봬요. 왜요? 제가 뭐 눈에 띄지 않는 게 효도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피해 다니거든요. 아무튼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조금 부모님 자주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워낙에 경기 침체다 하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좀 철저하게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진로 탐색을 하는데도 노하우가 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홍쌤 그런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그래요. 전공만 많은, 바라보는 예. 것도 아니잖아요. 예. 대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본인 전공만 생각하다 보면 주로 뭐 교수님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사실 교수님도 기업생활 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선배님들 좀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필드에서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현직자 인터뷰가 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발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로 뛰어라.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휴학생입니다. 현재 중국에 있고요.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막상 가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네요.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4학년인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내년 초중순쯤에 HSK 6급을 딸 것 같고 남은 기간에 영어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힘드네요. 제가 참 한심합니다. 이런 저는 어떤 계획을 새해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귀국을 예. 앞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좀 불안한데 서진 씨도 중국에 있었다 보니까 이분 이해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거기서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당장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던 그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이런 분 같은 경우 지금 일단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은데 철수 씨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분은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저는 분노가 앞서네요. 사실은 네. 네, 오늘은 분노 특집도 아니고 연타석이 분노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분은 자기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데 왜 자기 자신 얘기를 남들한테 물어보는지 저는 우선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진짜 뭐 저도 제가 제학가림 못하는 취준생이지만 이분을 보면서 아, 취준생들이 조금 한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일단 이분은 지금 중국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가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자기 자신이 생각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남한테 뭐 의지하는지 모르겠고요. 아, 그리고 좀 이게 먼 중국까지 가 계신 거 보면은 좀 집에 좀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되게 부럽기도 한데요.
아무튼 중국에서 안 한 걱정 지금부터는 몰아서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철수 씨 의견은 좀 고민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쌤께서는 이분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세부적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좀 빨리 오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빨리, 예. 지금 4학년 1학기 이제 복학이면 여러분들 삼성에 입사하기 그런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루트가 여러분 학예 인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인턴이 되고 나서도 최종 전환되는 면접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 입사의 키가 이제 사트 시험인데 네. 사트 시험에서 인턴으로 여러분들이 경쟁자하고 시험을 보는 게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루트가 될 수 있으니까 5월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다음에 영어 등급이라든가 HSK 등급 정도 취득하시고 인적성 공부에 좀 매진해서 바로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현실적인 조언을 조금 해주셨고 이분 고민 보니까 HSK 6급인데 이거면은 중국어를 잘하는 편인가요? 상대적으로 어때요? 6급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지금 사실 저는 학생들 많이 만나오는데 중문학도들 중에서도 5급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지금 전공 제가 모르겠지만 6급 정도면 지금 중화시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입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네. 서진 씨는 HSK가 예. 몇 급이세요? 저는 이게 지금 급수 체계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는 11급이 제일 높은 급수였는데 그냥 뭐 11급. 아우, 예,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몇 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요즘 중국 진출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그 취업의 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중국어 능통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예, 저는 요즘 제 유학생들도 많이 만나오고 있는데 영미권 유학생들의 취업이 요즘 꽤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뭐 미주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고의 수출 시장이었다면 지금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어 실력이 해외 영업이나 외자구매 파트에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귀국하시기 전에 조금 더 중국어에 더 매진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바로 확인해보죠. 저는 유통 쪽에 관심이 많은 여자 취준생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여자는 유통 쪽 일이 힘들어서 쉽게 그만둘 수밖에 없을 거라며 직무를 다른 쪽으로 찾아보라고 하네요. 유통 쪽이면 영업관리여서 재고나 매장 매출 이런 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라고 고민 주셨습니다. 네. 이 유통 쪽의 직무를 희망하는 여자 취업 준비생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직무에 대한 정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하고 또 사실적인 현실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요. 홍쌤, 어떤가요? 저는 우선 이분한테 그 조언부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유통업이 뭐 힘든 부분이 없잖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한데 남들 놀 때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리스크도 여러분들 감내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업계, 다른 직무를 가서도 비슷한 상황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예. 시장 그 수요 측면에서 어때요? 여성을 많이 뽑나요? 그나마 제조업보다는 유통업이 아무래도 고객 대응하는 플로 매니저 같은 직무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투여는 좀 제법 많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업 생각하면 돈 받고 물건 주고 뭐 이런 메커니즘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 저 주안점을 두고 직무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연이어서 분노의 조언을 했던 철수 씨. 이분에겐 어떤 조언을 하겠어요? 아, 네, 뭐 저는 분노는 다 가라앉았고요. 근데 뭐 이분도 알고 계시지만 유통 쪽 일이 좀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또 롯데마트나 현대백화점 같은 데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네. 하나같이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그 최근에 면접을 봤던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 신입 직원 퇴사율이 3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입 직원이? 네네. 와.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운 분야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유통 쪽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입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유통 영업 관리가 분명히 제일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직무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직무를 하시고 싶으면 일단 입사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런 영업 관리가 이 질문자분이랑 맞으면 또 그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일단 도전해라. 네, 아무튼 유통업계에 대한 정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유통기업들 몇 군데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나라 대표적 유통기업은 이제 1등 당연히 롯데가 될 거고요. 네. 롯데, CJ, 신세계, GS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 생각하신 분들이 주안점을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면접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제조업체보다 유통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응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CJ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심층 면접, 토론 면접, 협상 면접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롯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무 특성화 면접이라고 해서 꼬리물기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 면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고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고 4학년이라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인턴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광고나 마케팅, 홍보 쪽이 제 목표라서 그쪽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작은 규모의 광고 회사에서라도 인턴 생활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인턴하게 되면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해야 하거든요. 고민입니다. 작은 회사에서라도 인턴을 해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바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예전에 유행했던 이제 인생극장 보는 것 같네요. 어느 쪽으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광고 쪽이 일반 인문계랑은 좀 다르게 좀 특화된 직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원도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직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인문계랑 다르게 무슨 AE니 카피라이터니 조금 낯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뭐 너무 스트레이트로 지금 뭐 광고회사로 취직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뭐 인턴이나 공모전 경력을 쌓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카페나 동호회 같은 데서 공모전을 많이 모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뭐 서로 직무 교환도 하고 또 정보 교환도 하고 입사 준비를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인턴이냐 졸업이냐 그러면 인턴. 네, 일단은 인터넷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렇군요. 홍쌤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세부적인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나이도 당연히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본인이 인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외 활동이나 직장 체험 등 조직 생활의 직무 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하면 저는 바로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이런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면 실무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인턴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인턴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시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도 무척이나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세요, 철수 씨는? 우선은 제가 지금 하는 인턴도 약간 그 직무를 경험한다는 기보다는 약간 좀 네. 잡일을 하는 인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턴을 좀 지향을 하시고 예. 실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잡일은 좀 피해야 된다, 네. 최대한. 그러니까 인턴도 좀 종류를 우리가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네. 우선은 뭐 정규직 전환된 인턴이면 최선이죠. 네. 그래요. 자, 역시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요.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피플앤 이슈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으로 이어가 봤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 줄 마무리로 또 코멘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3년 오늘이 마지막 코너였잖아요. 네. 우리 철수에게 2013년이란 뭐였습니까? 네. 뭐 저는 2013년은 인트로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인트로. 네. 시작. 네. 사실 그 2013년은 이제 지금 끝나지만 제 예. 인생 전체로 보면은 저는 아직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뭐 취업도 못하고 올해 뭐 하나 뭐 크게 이룬 건 없지만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올해도 열심히 살고 재밌는 경험을 했던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취준생들도 올 한 해 취업이 안 됐다고 너무 급하게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자기 인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홍쌤에게 네. 2013년이란? 저는 흥묘, 백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사트 예상 문제입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어찌됐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제 중국식 시장 경제를 표명해주는 경장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런 트렌드에만 좀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실리적인 준비에 더욱 더 객관적 노력들을 진행하시는 그런 또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아주 명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효선 캐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한 알짜 정보 준비했죠? 네, 취업 정보 백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